자, 요것도 그래서 이 성역감퇴도 그 정도를 좀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도에 맞춰서 우리가 단계를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 큰 자극에 반응하는 경우와 아주 약한 자극에 반응하는 경우가 조금씩 다르겠죠. 그래서 이제 먼저는 이제 성자극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 성자극은 약한 자극부터 아주 강한 자극까지를 좀 나눠볼 수 있는데요. 가장 일반적이고 좀 가벼운 자극들은 이제 상상하고 공상입니다. 우리 어린 시절에 사춘기 때 가벼운 상상만 가지고, 공상만 가지고도 발기도 잘 일어나고 또 가슴도 뛰고 이런 상황들이 있었죠. 그런 경우들이. 자, 이렇게 이제 실질적이지 않은 이런 상상 자극만 가지고도 이제 반응을 보일 수도 있고, 요거보다는 조금 더 센 자극이 뭐겠습니까? 직접적인 자극이 이제 존재해야 되겠죠. 시청각 자극들, 야한 장면들, 그 다음에 여성들의 신음소리들, 그 다음에 이제 여성의 채취들, 이런 부분들이 직접적으로 이제 존재하게 되면 보다 좀 강한 자극이 나한테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고요. 이거보다 더 적극적인 자극들, 적극적인 자극들은 이제 물리적 자극이겠죠. 접촉이라든가 압박, 상대의 신체가 직접 내 몸의 일부를 만져주고 쓸어주고 하는 이런 자극들을 통해서 당연히 이제 반응은 적극적으로 일어나게 될 겁니다. 특히 이런 접촉이라든가 압박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흥분성 반응이 아니더라도 반사적으로도 우리 몸에 반응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주 이제 우리 몸에 반응을 유발시키는 가장 적극적인 자극이 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이런 자극들에 대해서 반응하는 정도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단계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성역강퇴가 심한 경우하고 또 약한 경우를 나눠서 볼 수 있는데, 통상 한 4단계 정도로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이 성역감퇴는 가벼운 단계부터 심한 단계로 이렇게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겠죠. 가장 가벼운 1단계, 뭐 1단계 이전을 굳이 따지자면 0단계 되겠죠. 0단계라고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각각의 약한 자극부터 강한 자극까지 모두 다 동일하게 반응을 잘 보여주는 상태가 이제 가장 건강한 단계라고 볼 수 있겠고, 성역감퇴 1단계는요, 작은 자극들, 상상이나 공상 정도는 반응을 잘 보이질 않습니다. 또는 뭐 상상이나 공상 자체가 잘 유발이 안 돼요. 그런 단계가 1단계고, 하지만 이제 시청각 자극들, 야한 동영상이라든가 어떤 상대의 성적 표현들에 대해서는 반응을 잘 보이고, 당연히 이제 이런 접촉 자극에 대해서는 충분히 반응을 보이는 단계가 1단계입니다. 2단계 이 정도에서는요, 특별히 문제로 인식을 하지 않습니다. 대개는요. 자, 그 다음에 이거보다 조금 더 나빠졌습니다. 나빠지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시청각 자극, 실제로 동영상 자극이라든가 여성의 어떤 성적 표현들에 대해서도 무덤덤해지는 단계가 생깁니다. 이게 이제 2번째 단계 정도의 성역감퇴인데,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가 주는 직접적인 접촉 자극들, 뭐 상대의 뭐 여러 가지 구강이라든가 또는 손으로 애무를 해줬을 때는 충분히 반응하는 단계가 이제 2단계 정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2단계 정도는 좀 이렇게 매끄럽진 않지만 충분히 성관계 가능한 정도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문제는 이제 3단계부터입니다. 이 3단계의 성역감퇴 수준에서는 이게 반응을 다 보이지 않습니다. 상상에도 그렇고 뭐 여성의 어떤 시청학자에도 반응을 보이질 않고, 게다가 여성의 이런 물리적 접촉에도 반응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여기 세모표라고 적어놓은 건 뭐냐면, 반응이 되긴 합니다. 되긴 하는데 반응 유지가 안 돼요. 우리 이런 상태를 뭐라고 하냐면 이게 환기성 발기 유지 곤란이다, 뭐 이런 뭐 이런 얘기, 이런 표현을 많이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요거는 뭐냐면요, 신체적인 접촉이 있고 서로 안고 뭐 예를 들면 키스도 하고 이런 스킨십이 있을 때 반응을 보입니다. 약간씩 반응을 보이고 또 적극적으로 반응을 보이기도 하는데, 문제는 이게 유지가 안 돼요. 그래서 뭐 우리가 관계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집중력이 흐트러질 때가 있죠. 뭐 장소를 이동해야 된다든가 또는 탈의를 해야 된다든가 또는 뭐 이렇게 체위를 좀 바꿔본다든가, 아니면 피임 때문에 피임 도구를 좀 준비한다든가 하면서 어떤 이런 성적인 몰입도가 떨어질 때가 있는데, 이제 환기되는 거죠. 이럴 때 발기가 유지가 안 되고 약해집니다. 그리고 재발기가 안 돼요. 그냥 거기서 끝나요. 그래서 더 이상 반응 유지가 어려워서 그날 성관계가 실패로 끝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이런 경우들이
한 3단계 정도의 그러니까 이렇게 뇌의 신경 흥분 유지가 안 되는 상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4단계는요, 가장 악성인 단계겠죠. 어느 경우든지 반응을 안 합니다. 뭐 상상이나 시각자극은 당연하려니와 또 여성들이 직접적으로 주는 접촉이라든가 이런 반응에도 아예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그리고 요 정도의 단계는 거의 뭐 중성화됐다고 할까요? 여성의 어떤 나체를 본다거나 그래도 아무런 감흥이 없을 수도 있어요. 이 정도까지 나빠질 경우는요, 발기부전약도 잘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비아그라나 시알리스 같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런 약물을 복용하고 나서도 뇌에서 신호가 안 터지니까 반응 형성이 아예 안 돼요. 그래서 원래 발기 약물들도 기본적으로는 뇌에서 어떤 신호가 가서 혈관 자체를 자극을 줘서 혈관을 확장시켜야 이게 이제 이 혈관 확장을 도와주는 게 이제 발기약이기 때문에 아예 신호 자체가 터지지 않는 4단계에서는 발기약도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사항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자, 그래서 의학적으로는요, 여기 요 3단계 정도, 요 3단계 이하부터는 실제로 성관계 할 때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요 3단계 이하부터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제 병리적인 상태라고 볼 수 있고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가기 전에 사실 1단계, 2단계 정도 내려왔을 때 이 성욕감퇴라고 인지하시고 이런 성욕감퇴 상태를 내가 회복하려고 노력을 하시는 게 좋겠죠. 오늘은 이 성욕감퇴의 단계적인 증상 변화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봤습니다.